자, 이번 시간 부대 시설 및 봉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먼저 1번에 부대 시설의 관리에 관해서 이제 보시면 먼저 들어갈 그 범위 정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일단 부대 시설의 범위 일단 1번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부터 이에 따른 각종의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 시설의 범위와 관련해서 1, 2번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우측에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도로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진입도로에서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に관련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는 그래서 일단은 보면 그 중에 저희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진입도로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간단하게 요 하나만 진입도로 갖고 이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진입도로 하게 되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다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로부터 저희가 이 하나의 이 기간도로를 통해 주택단지 내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진입도로 쉽게 말하면 이 기간도로에서부터 이 주택단지 안에까지 도로가 들어간 이 진입도로 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1번에 나와 있는 기역번에 나와 있는 진입도로가 하나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때 진입도로 폭입니다. 폭. 그럼 이 진입도로 폭은 지금 보면 이 공동주택 진입도로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폭이죠. 그러면 이 진입도로의 폭은 어떻게 저희가 결정할 거냐. 그래서 진입도로 폭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 주택단지, 요 주택단지 안에 공급되는 주택단지 세대수, 총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 진입도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기역 가보시면 단지 안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라면 6m 이상, 300 이상 50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8m 이상을, 그리고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이라면 저희가 500 이상 1000 미만이라면 12m 이상을, 1000 이상 2000세대 미만이라면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이라면 20m 이상. 그래서 여기는 진입도로는 간단하게 주어지는 세대 300세대 미만부터 2000세대 이상까지 진입도로 폭은 뭐에 따라서 이 주택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 하나 이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좀 제가 볼 것은 진입도는 간단하게 진입도 하나였을 때 하나 봐두시고, 도로는 저희가 진입도로가 아닌 이 주택단지 안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안의 도로. 그래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관련한 지문 몇 가지를 쭉 정리합니다. 그러면 자, 진입도를 통해 주택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주택단지로 도로 여러 개의 도로를 또 통해서 또 공동택을 배치하는데,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니은에 따라서 주택단지로 도로도 보시면 폭입니다. 이 주택단지로 도로의 폭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해서 여기는 자,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결정할까. 그래서 도로는 지금 폭은 원칙과 예외로 여기는 한번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원칙은 주택단지나 도로 폭은 저희가 여기는 7m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몇 m로 저희가 4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저희가 기역번이 원칙 도로 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호도를 포함한 몇 m,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합니다. 폭을 설치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꼭 7m가 아니라 4m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니은 기역에도 불구하고, 즉 7m 이상의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4m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니은번에 가보면 A, B 중 어느 하나에 저는 그 중에 A번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저희는 플러스 그 중에 저희가 A번에 관한 요 규정 하나를 정리하는데, 그래서 일단 A번에 가보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대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는 도로폭을 몇 m로 할 수 있다. 이때는 7m가 아니라 몇 m, 4m로 합니다. 그러면 A번에 가보면 4m 이상으로 하려면 해서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요.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이면서 도로 그 길이가 저희가 35m 미만인 경우라면 도로폭을 얼마로?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니은번의 원칙은 7m입니다. 외외적으로. 그럼 여기는 뭘 말하냐면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주택단지 도로폭의 원칙은 저희가 7m 이상이다. 그래서 도로폭 이와 같이 해서 도로폭 원칙은 이렇게 저희가 7m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원칙은 보도 포함해서 그 내외적으로 여기를 몇 메타로 여기를 저희가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막다른 도로란 건 어떻게 돼요? 진입을 해서 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도로. 그래서 그런 저희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막다른 도로이면서 이 길이가 몇 메타예요? 35m 미만. 이 단지 세대, 여기 세대 수가 몇 세대? 이 막다른 도로를 이용한 세대 수가 저희가 100세대 미만이라는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도로폭을 몇 메타로?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에 외에 요거는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디귿. 이제 주택단지 도로가 직선으로 뚫리게 되면 어떻게 차량이 과속할 필요가 있다. 과속할 어떤 우려가 있다 보니까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의 노면의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해서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는 속도로 합니다. 내에서 디귿하고 리을. 리을은 저희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 건설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를 이용하는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을번은 세대수 하나 정리를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내려가서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기억 읽어보시고 니은에 가보면 B번입니다. 보도. 자, 차도는 차가 다니면 일정의 보도가 있죠. 그러면 보도는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래서 높이 차를 두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의 B번에 가보면 해서 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도면보다 몇 cm 정도? 10cm 이상 높게.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는 분명히 높이차를 좀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높이차를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차도고 여기가 보도라고 하면 최소 높이는 이 차도하고 보도는 높이차를 이렇게 해서 높이차를 최소 몇 cm 정도? 10cm 정도는 차도보다 보도를 높게 위치를 시킨다는 것에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쭉 읽어 가시면서 우측에 동그라미 4번에서 니은번 하나 주의하시게. 니은번은 과속방지턱, 우리가 통상 과속방지턱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니은번에 과속방지턱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 설치하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속방지턱의 규격에 따른 수치 있죠. 그래서 높이와 너비 규정까지는 정리를 하나 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쭉 읽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시면 비탈명과 건축물 등과 관련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가 정리할 것은 뭘 확인할 거냐면 단의 너비입니다. 단의 너비. 자, 지금 보고 있는 수해 방지 등 관련해 보시면 저희가 단의 너비 하나 너비 규정들에서 최소 이와 같은 이 규격 이상의 단을 설치해서 그 단이 어떤 저희가 해빙이 날이 추웠다 풀리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무너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동그라미 양거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나와 있고요. 니은번으로 가보시면 자 1번에 이제 기억이 좀 기출이 됐던 지문 하나 동그라미 A번에 가봅니다. A번. 자, A번을 가지고 이제 그 규정 중 A번을 물었던 부분이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인 경우 옹벽 등부터 건축물 외곽 부분까지를 저희가 5m 이상 띄워 설치합니까? 네, 근데 꼭 5m는 아니에요. 양가로 뭐라고 단서를 줬냐면 3층 이하인 건축물은 몇 m를 띄고 3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은 3m의 3을
3을 숫자를 바꾸어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원칙은 5m 규정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3층 이하라면 3m 이상을 띄워서 설치한다는 규정까지 정리를 하나 봐주시고요. 니은번에 이제 보시면 A번 비탈면의 높이가 2m를 넘는 3m를 넘는 경우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 이상한 면적에 뭘 만드세요? 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보면 비탈면 이 비탈면이 있다면 이 비탈면 높이 3m 이내마다 이와 같은 뭘 만들어라? 단을. 그래서 단이라는 건 일정 규계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해서 이 단을 이 높이 지금 이 높이가 3m를 넘어간다면 3m에는 이 비탈면 면적이 얼마 이상 저희가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이와 같은 단을 일정 높이마다 단을 설치한다. 그럼 결국 단을 설치한다는 결국 비탈면이 이와 같이 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는 뭐 나무나 잔디를 심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이렇게 날이 추웠다 풀릴 때나 즉 해빙기나 우기 때 이 비탈면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규계 이상의 뭘 설치합니까? 단을. 그래서 3m를 넘어가면 3m마다 너비 5m, 그 비탈면 면적에 5분의 1 해당한 면적에 단을 설치합니다. 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겨서 지문은 자, 디귿에 가면 저희가 A번과 B번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은 일정의 높이마다 일정면 이와 같은 단을 저희가 설치한다고 방금 확인한 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디귿에 이제 가면 B하고 C입니다. B하고 C. B, C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비탈면이 있다면 이 비탈면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비탈면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탈면이 있다면 이 비탈면을 기점으로 저희가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이 있었을 때 그러면 비탈면 윗부분 이와 같이 옹벽 또는 축대가 아니면 이와 같이 저희가 아랫부분 옹벽 또는 제가 축대가 있다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너비는 이때 너비는 몇 메타 이상의 너비에 단을 설치해서 이와 같은 석축 또는 저희가 옹벽이 무너지는 걸 막아줄까. 그래서 아랫부분이라면 이때는 너비 1m 이상의 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윗부분 그러면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가 있었을 경우에 너비는 몇 메타 이상의 너비에 단을 설치할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B번은 아랫부분이다. 그래서 옹벽동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m 이상의 단을 설치하고요. B하고 C.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 이상으로서 당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이면 1.5m 이상으로서 이 옹벽등의 이 높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너비의 단을 설치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탈면 기점 아랫부분이면 1을 선택하시거나 선택하면 되겠지만 윗부분이라면 1.5 또는 1.5m 이상 또는 이 높이 얼마 2분의 1이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2m입니다. 그러면 비탈면 윗부분 2m의 옹벽 또는 축대가 소옹벽 등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너비는 몇 메타 이상 너비에 단을 설치할 건 이때는 제가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최하 이 옹벽 등의 높이가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최하는 얼마 이상 확보하는 거예요. 저희가 1.5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높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5m 볼까요? 5m. 그러면 높이가 5m라 하게 되면 이때는 저희가 너비는 얼마 이상의 너비에 단을 설치할까? 그래서 최소 높이가 아무리 낮아도 최하 1.5m는 확보하시되 그리고 이 높이의 1.5m 이상 너비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여기 5m, 1.5m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때 1.5m 이상으로서 너비 얼마 2분의 1이다 보니까 얼마가 돼요? 2.5m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에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예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지는 아직 않았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1이냐, 1.5, 2분의 1 이걸 물어보는 거지 몇 메타인데 몇 메타 너비 이상을 혹시 그러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실제 여기다 뭐 메타를 주었을 때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단의 너비 관련 세 가지는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의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자, 그 중에 이제 관리사무소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면 일단은 관리사무소 첫 출발이 세대수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설치 대상의 세대수는 몇 세대인가? 50세대 이상의 공동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일단 세대수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했다네요. 그래서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몇 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얼마예요? 그때는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00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면적을 해봤더니 100제곱미터가 120제곱미터가 나왔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120이 나왔다면 120 할 거냐? 어떤 공간이 확보가 되면 120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얼마로 할 수 있다? 그냥 100으로 잘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적은 꼭 한다가 아니라 만약 이 100제곱미터로 초과하는 경우는 뭐 100제곱미터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여건이 된다면 초과되는 면적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세대수하고 면적 규정 하나 확인해 두십니다. 자, 안내 표지판은 딱 한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세대수만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300세대 이상. 그래서 9회 때 9회 때 다음 중 안내 표지판 설치된 세대수 찾아볼까 그래서 주어지는 질문에서 얼마를 찾는 걸 물었어요. 300세대 이상의 300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 우측에 있는 박스에 안내 표지판의 종류에 따른 규격 가지고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도 9회 때 한번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9회면 현재 10회를 대비한 입장에서는 여기도 보면 간단하게 세대수 하나만 체크 정리하고요. 주차장은 뭐 여기는 주차장 갖고는 물어본 적 아니다. 한번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수치 정도 확인하고 그러나 한 장을 넘겼을 때 7번에 이제 부대 시설의 마지막에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정리할 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저희가 설치 기준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정리는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준에 몇 가지를 쭉 정리할 건데요. 먼저 우측에 7번. 7번은 일단은 그러면 이 설치란 설치 대상입니다. 기준은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체 사업 조치가 건설 공급한다면 반드시 설치할 거냐. 그래서 기준은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대상에 공동체 사업자 건설 공급은 반드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꼭 설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 공동택이면 어디에입니다. 어디에.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관련 법령 규정상의 설치는 어디에 하냐인데 그럼 어디에 설치하더라? 저희가 주차장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에 CCTV 설치한가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면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공동택에서 어떤 주차장에 발생되는 강력 사건의 대부분의 1등 공신은 다 누각이에요. 이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이제 그 역할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에 나와 있는 기역번. 그러면 어디 설치할까 기억에 승강기 어린 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장소에 설치하라는 거지. 물론 그 세 가지 장소 이외에 다 설치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이 관련 법령상에 어디를 주었기 때문에 어디라는 것은 주차장은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나머지 교재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대상 장소에는 반드시 폐쇄 텔레비전을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하고 자 카메라는 그럼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잘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카메라의 해상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련 수치에 관한 규정을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 카메라 해상도가 얼마가 돼요? 저희가 130만 원, 최소 130만 원 화소는 정도는 돼야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종 정도, 그리고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너무 화소 해상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최소 해상도는 얼마? 130만 화소 이상이. 수치는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때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지문에 디귿에 가봅니다.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가 같도록 합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볼 거는, 지금 보면 일단 저희가 기준 어디에, 수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카메라 수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카메라 수와 카메라 수죠.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하게 되는 모니터 수죠. 그러면 카메라 수와 모니터 수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카메라가 50대라면 모니터도 몇 대? 50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카메라와 모니터 수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50대의 카메라도 어떻게 돼요? 공동체 규모가 일정 규모이다, 50대 카메라는 금방 설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30대만 하더라도, 그럼 30대 카메라 설치했다면 모니터가 몇 대예요? 30대. 카메라 수는 문제는 분산시켜도 관계없지만, 모니터는 특정 장소에 모니터를 30대를 특정 이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원칙은 같지만 카메라 모니터 수는 근데 예외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경우면 카메라와 모니터 수가 같을 필요가 없을 거냐? 그래서 자 지문인 디귿번에 가보면,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같을 필요가 없다네. 그래서 A번에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한 대의 녹화 장치 연결해서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1채널의 감시 화면에 대각선 방해 최소 몇 인치인가요? 4인치. 저기 4인치 먼저 여기서 한번 선 정리하고, 요건 무슨 말이냐? 카메라가 있다면 모니터 있다면 이거를 다채널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채널로 분할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개 채널 이거를 쪼개놔서 이게 다채널로 분할이 가능하고, 하나의 이 채널에 이 채널 하나의 이 대각선, 요 대각선 방향 최소 몇 인치라는 거예요? 최소 4인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해상도는 130인치를 갖고 물어봤다. 그래서 다채널로 분할했을 때 인치는 4인치 하나 체크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을 보면 B번은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 확대 감시 기능. 여기서 확대 감시 기능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거동 수상자가 있어. 근데 이게 대각선 방향 4인치다 보니까 사람이 식별이 제대로 안 돼.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 거동 수상자가 잡힌 이 카메라, 이 모니터 이 부분을 여기를 클릭했다고 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딱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화면 전체가 어떻게 바뀌나? 이 화면 전체가 확대 감시 기능이라는 건 요걸 말이죠. 그럼 이 클릭했을 때 요거를 하나의 모니터 화면에 전체적으로 뭐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요 조그만 화면 이와 같이 크게 이게 확대가 되는 이 확대 감시 기능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인상착이라든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지문에 C번에 가면 녹화된 화면에 재생이 가능하고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Yes.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이 해당되면 굳이 모니터 카메라 같을 필요 있다? 아니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와 같은 기능을 설치해 놓고서 뭐예요? 카메라와 모니터 같지 않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기준입니다. 관리. 자, 관리 기준에서 보시면 저희가 보면 관리란 것은 이 촬영된 자료에서 보여주세요. 열람 또는 이거 열람 또는 제공이죠. 그래서 이 자료에 열람이나 그 다음에 제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이건 안 됩니다. 왜? 개인의 사생활이 어떤 침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열람이나 제공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지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기억, 선명한 화질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 잠깐 한 장 넘어가고요. 여기 잠깐 해서 여기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관리 기준.
관리 기준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관리 기준은 저기 이제 보시면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여기서 바로 정리한다면 30이란 수치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 일단 총에서 1번부터 쭉 저희가 지문 2번의 기억에서부터 리얼인데 자, 네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 통해서 며칠 이상 보관합니까? 30일 이상. 고장 나면 지체 없이. 그리고 저희가 그 텔레비전의 안전관리 선정에 관리할 것에서 니은하고 디귿 정도 정리해서 관리 기준은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일수 보관. 그러면 수치는 세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해상도 하나, 이 하나의 다체를 쪼갰을 때 몇 인치 이상. 그리고 촬영된 자료는 며칠 이상 관리하고 이걸 보관합니까?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네 가지 중에 보시면 이게 17회 때인가 요거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은 아니었었고요. 박스형의 문제에다가 요 지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여기를 가로쳐 놓고 화소를 저희가 밑에 오지선다 중에 고르는 형태의 무형을 문제를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는 그와 같은 네 가지 규정이 있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열람이나 이 열람이나 또는 이거를 촬영자를 제공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열람이나 제공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면 예외적으로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자, 3번에 가보시면 해서 기억님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라면 니은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보 주체라는 건 요 찍힌 요 당사자, 이 당사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 당사자가 정보 주체가 되고 정보 주체에 저희가 정보 주체에게 이 사람이 보여주세요. 그다음 뭐예요? 제공해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제공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다면 그렇죠. 동의한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은 세 가지는 여기는 뭐예요? 공적 목적이다. 그래서 디귿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느 경우는 절대 열람이나 제공이 안 된다는 것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보안 등은 이제 하나 지금 밑에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택단지나 어린 놀이터 및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네, 보안등은 하나 좀 주의해 놓으실 게 있습니다. 보안등. 그래서 보안등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다른 건 아닙니다. 표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말한 보안등이라는 건 가로등을 말하는데 자, 보안등은 지금 보면 도로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는데 지금 이어지는 질문에 이 보안등의 간격을 물었을 때 저희가 50m 이내마다 그래서 50m 이내마다에 관한 규정은 보안등 설치에 관한 규정이 도로와 놀이터 중 어디만 해야 된다? 도로만 50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잘못 보시면 놀이터도 50m 아니죠. 그래서 50m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어디만 해당된다? 저희가 도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안등 하나 체크해서 지문을 정리 받으시고요. 그런데 도로폭이 이렇게 폭이 넓을 수도 있죠. 그러면 도로폭이 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측에 있는 보안등 갖고는 바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양가로에 폭 15m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한 측이든 양측이든 뭐든 간에 보안등을 설치했다면 5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보안등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통신시설이나 진행홈 네트워크 설비나 폐기물 보관시설은 참조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더 저희가 그 부대시설 중에 하나 출발이 도로부터 해서 마지막 제가 이제 보시면 보안등까지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가시면 이번에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복리시설은 누구를 위해 설치할까? 그래서 공용 부분에 거주하게 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생활의 복리를 위해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복리시설에 관한 종류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을 정도. 그래서 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범위는 저희가 시험에 가지고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 지문에 따라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1번에 해당되는 시설 정도만 한번 참조적으로 정리하시고
그 중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복리시설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볼 거는 제가 보면 주민 저희가 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 일단은 보면 이제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있어요. 최소 그러면 주택단지 내 주민 공동 설치합니까? 네, 최소 세대수가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의 주민 공동 시설은 그 단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 공동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세대수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대상 세대수가 있는데 보시죠. 그 설치되는 주민공동의 종류가 저희가 150세대 이상 그리고 저희가 300세대 이상 그리고 저희가 500세대 이상에 따라서 설치되는 뭐가 달라요? 주민공동시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150, 300, 500 이상 그래서 하나, 둘, 셋에 따른 대상에 따른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는 한 장을 잠깐 넘겨가 보시면 지문에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은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이면 뭐뭐를 설치할까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을 그다음 500 이상이면 그 300 이상의 세 가지 대상의 주민 공동시설이다 플러스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대상 시설을 설치되는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 정도만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리시설은 실제 내용이 정리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주민 공동시설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도 이제 보시면 아직 유치원 가지고는 물어본 적 아직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복리시설 중에서 주민공동시설하고 유치원을 볼 때까 이것도 가장 첫 출발은 그러면 최소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2000세대 이상이면 뭘 설치한가요? 유치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 양가로 4번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땅을 주어 건축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건축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자릅니다. 다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물어본 세대수가 몇 세대가 나와야 돼요? 2000세대 이상. 요 하나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좀 지역적으로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아직 세대수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유치원을 가지고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다. 2번은 무슨 말입니까? 유치원과 한 건물, 즉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이 유치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이 있다면 이 유치원과 한 지붕과 여기가 유치원이 들어가고요. 물론 유치원으로 건물 전체를 규모가 큰 유치원이라면 하나의 건물 전체를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는 유치원이 다른 세상 시설로서 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원으로 한 지붕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설은 저희가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만 유치원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냐. 그래서 보았더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치원을 외유 용도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의 일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거니까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 시설에 대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 갖기에는 당해 건축물 연면제가 얼마?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지 그 제한되는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그리고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 갖기에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 갖기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해주고 요거까지만 체크 정리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주요 시설의 설치 기준까지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 하나를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여기를 한번 저희가 여기서 그 중에 꼭 체크하고 여러분이 보아야 할 지문에 따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계단 관련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정도 꼭 기억하시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에 이제 보시면 유효폭하고 단높이, 단높이. 여러분이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 집에 가시기 위해 사용하는 그 계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의 유효폭은 얼마가 돼요? 최소 성인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너비는 최소 얼마 정도? 120cm 이상의 유효폭을 단높이, 단너비. 이건 여길 말하죠. 단높이, 단너비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단높이, 단높이. 최소 요거를 단높이를 하고 여기를 요거를 저희가 단너비라고 그래요. 최소 단높이와 단너비다 그래서 높이는 최소 몇 cm 이하냐면 18cm 이하, 너비는 최소 26cm 이상입니다라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관련해서 여기는 보시면 좀 전에 봤던 대로 120 그리고 단너비는 18cm이고요. 여기는 얼마? 26. 그래서 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요 수치 정도는 꼭 한번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다. 이 부분 한번 체크 정리하고요. 자, 난간이 한번 출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은 일단은 보시면 난간 우측에 이제 보시면 난간의 부위하고 치수에 관한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난간입니다. 하나. 그다음에 난간. 난간은 지금 보시면 난간의 높이하고 그리고 간살의 저희가 간격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번 여기 난간의 높이를 가로쳐 놓고 숫자 쓰기 한번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간의 높이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몇 cm 이상? 120cm 이상. 그러니까 난간의 높이는 이걸 말하죠. 그래서 난간이 있다고 하면 난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기둥이 쭉 이렇게 되어 있겠죠. 되어 있다고 보시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난간의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cm? 최소 120cm 이상인데 꼭 120을 쓰는 걸 시험에 물었긴 요걸 물었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질문을 세 가지 다 줬어요. 그럼 원칙은 120이지만 꼭 120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 그래서 지문은 보시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난간,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원칙은 120이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그때는 얼마로?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난간의 간살의 간격인가요? 네. 간살의 간격은 다른 거예요. 간살이라는 건 여기서 말한 간살은 요거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요걸 간살이에요. 난간 이거를 저희가 간살이라 그래요. 그러면 간살의 간격이라는 건 이와 이 간살과 간살 사이의 요 간격을 말하는데 이거는 센티미터가 몇 센티미터예요? 10cm 이하입니다. 그래서 10cm 이하인데 기준은 이때 10cm라는 건 뭘 기준 잡아 10cm를 볼 거예요. 이때는 저희가 안목 치수입니다. 그래서 안목 눈으로 보았을 때 몇 cm 이하? 10cm 이하의 치수로 해서 간살의 간격을 조금 촘촘히 해두세요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그 다음 저희가 바닥 구조는 지금 보면 밑에 나와 양가로 1번에 슬래브 두께와 2번에 층간 바닥 충격음에 관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는 저희가 두 가지 모두입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하게 되면 슬래브 두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와 플러스 저희가 바닥 충격음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냐? 쉽게 말하면 슬래브 두께 또는 충격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 다 충족을 해야 될까? 그래서 바닥 구조는 슬래브 두께와 바닥 충격음에 관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가 충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동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층간 바닥에 뭐는 빼서 화장실 바닥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양가로에 라멘 구조의 여기서 이제 그러면 라멘 구조는 뭘 말하는가 지문에 설명해 놨죠. 그래서 보화 기둥을 통해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라멘 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슬래브 두께는 210 아니면 얼마?
150원 플러스 뭘 나와야 돼요? 라멘 구조라고 단서를 주면 해서 그때는 150mm 이상. 그리고 2번 바닥 충격음은 두 가지입니다.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음인데 경량 충격음 지문 그대로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 바닥 충격음은 58dB이야. 그리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바닥 충격음을 50 이하다. 그래 50 이하가 되는 의 구조가 되는 것으로 할 거 돼서 여기 슬래브 두께는 지금 보면 단서 U메트를 얼마? 210과 얼마? 150을 바닥 충격음은 충격음의 종류에 따라서 중량이냐 경량에 따라서 경량이면 58, 중량이면 얼마? 50dB에 따른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가 충족되는 바닥 구조에 한다는 것. 그래서 슬래브 두께와 그리고 바닥 충격음 두 가지가 여기는 모두 충족이라고 일부가 있는 그 중에 여기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그와 같은 바닥 구조를 보입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지문 3번에 바닥 구조에 관한 지문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